안녕하세요. 에이전트 닥 대표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2021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굉장히 올 한 해는 뭔가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저와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서 제가 코가 조금 칙칙거려서 목소리 톤은 오늘도 역시나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이제 제목 2021년 LG 그룹주가 주도할 것인가 정해봤는데 먼저 2020년 상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뉴스에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삼성그룹 주가 상승의 문 대통령 코리아 무슨 펀드였죠? 필승 코리아 펀드? 예. 거기에 문 대통령께서 5천만 원 투자해서 무려 4,3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거의 85% 수익이 났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작년 8월에 가입을 했는데, 재작년이겠네요. 뉴스가 작년 거니까. 1년 4개월 만에 85% 수익을 달성해서 5천만 투자한 대통령께서 4,300만 원 수익이 냈다. 그런데, 요 대통령님께서 가입한 펀드가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삼성그룹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삼성그룹주하고 현대차 그룹주가.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들어가 있는 펀드였죠. 정확한 펀드명은 필승 코리아 펀드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셨는데 참 부럽죠. 사실은 2020년 한 해 동안은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많이 종합주가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이 삼성그룹주 펀드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여기 한국투자 킨덱스죠. 삼성그룹주 소프트웨어 투자했다. 여기 펀드였는데요. 직전 이 펀드를 검색한 오늘 날짜로 해서 직전 1년 동안 무려 51% 수익이 났습니다. 직전 1년이니까 코로나 이전 거부터 해서 사실은 코로나가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게 가장 저점을 찍은 게 정확히 2020년 3월 17일이거든요. 그날 기점으로 해서는 사실은 2배 올랐어요. 예, 이거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3월 달에 쭉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미래에셋 타이거 그리고 삼성 코덱스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수익률이 아주 좋았죠. 그리고 직전 3개월 이렇게 좋았고 이렇게 좋았던 해서 사실은 올해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이 삼성그룹이 정말 전체적으로 다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대표 뭐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관련해서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조금 있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올랐던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 일반인이 저와 늑상 일반인을 강조하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편하게 가장 먼저 익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펀드 그리고 은행 창구나 증권사 창구에 가서 무난하게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편안하게 권유할 수 있는 회사들에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편안하게 권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그룹주 펀드가 아니었나. 예,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좋았지 않나. 그리고 더 하나,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지난 2020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 날, 예, 삼성전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나, 역시나, 삼성전자를 기관에서 사서 굉장히 많이 띄우는가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음, 정확히 12월 30일 날 삼성전자 주식이 무려 3.45%나 올랐네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아시겠지만 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펀드에 투자를 하면
펀드에 많이 가입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운용사들이 이제 어 이제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수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익이 보통 어 우리 가장 많이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패시브 펀드인데, 이 패시브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마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단 하루라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시가총액 상위, 특히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이 삼성전자를 밀어 올려서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 그 운용사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단 하루지만. 왜냐하면 연말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펀드 자금들, 특히 금융투자나 투자신탁들, 이 이제 펀드들이 마지막 날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서 종합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에 투자되는 패시브 자금들의 펀드 수익률이나 삼성전자, 웬만한 펀드들의 삼성전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끌어올리면 종합주가지수로 끌어올라가거든요, 같이.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날 다 같이 끌어올려서 일단 자산 운용사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그 극대화시킨 수익률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보너스로 받게 되는 형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패시브 자금의 조금 취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조금 그랬다. 왜냐면 1년 동안 수익 낸 걸 정산해서 그들은 이제 보너스 수익을 창출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펀드 자금의 수익의 일정 부분이 그들의 추가 수익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패시브 자금이 각 기관들마다 눈빛으로 교환하는 거죠. 눈빛 교환해서 끌어올려자 해갖고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에 끌어올리지 않았나. 왜냐면 그날 기간이 한 2천억 원 샀고 외국인도 한 2,500억 원 샀거든요. 저 코스피 전체에서 개인들만 좀 팔았죠. 삼성전자가 뛰니까 전부 다 주식들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차익 실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이 항상 연말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삼성그룹 쪽 펀드도 마찬가지로 같이 마지막 날 뭐 한 3% 넘게 올라버렸고, 종합주가지수가 1.88%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뛰었겠죠. 예, 뭐 얘기가 조금 샜는데,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예, 이제 우리 LG 관련인데, 지금 LG 그룹주 보면, 예, LG 전체 이게 시가총액이 61조 정도 되는데, 3월 달부터, 3월 19일부터 딱 했네요. 왜냐면 3월 17일 가장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중간, 왜 3월 19일부터 했을까요? 이날부터 뛰었나? 어쨌든 이때부터 계산은 9월 달까지 해서 상승률이 이렇게 돼갖고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거의 상승률이 2배 조금 안 되게 올랐죠. LG 전체 시가총액입니다, 이거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나온 거예요. 화학, 그리고 전자. LG전자는 지금 뭐 112%가 문제가 아니죠. 12만 원 되니까. 제가 점심 먹고, 좀 늦은 점심을 먹고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러네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LG그룹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놀렸고, 이건 LG그룹사고, 제가 올 한 해, 2021년 내내, 물 주고 가꾸고 키울 LG 디스플레이도 이 LG전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디스플레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데가 이 바로 LG전자잖아요. 그래서 이 LG전자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드디어 이 LG그룹에서 뭔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삼성 LG,
뭔가 비교였는데 그동안 사실 비교할 만한 건덕지가 아니었죠. 사실은 등치 차이가 이제 많이 커졌으니까 예전하고는 틀리게. 그런데 LG전자에서 드디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용 부품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밀고 있으니까 내후년쯤부터 해서 애플에서 만드는 아이카의 부품을 준비한다고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죠. 뉴스만. 아직까지는 애플 쪽에서는 얘기 나온 게 없으니까. 협력사라고 얘기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이카는 2024년부터 출시를 한다고 한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LG가 뭔가 큰 변화의 시기를 겪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왜냐면 LG전자도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 주가가 또 LG 디스플레이도 3년 내내 주가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중에 우리는 저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이 LG 디스플레이의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또 LG 디스플레이를 올 한 해 계속 투자를 키우겠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전장, AI, 로봇 등 미래 시장 선점을 가속하며 뉴 LG를 이끌 계획이다. 여기서 자동차 전자장비 부품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전장 부분 플라스틱 유기 발광 다이오드, POLED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 우리는 요거를 초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미래차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디자인하고 실내 디스플레이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나? 그리고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 해서 이 카메라를 만드는 LG 이노셋도 참 핵심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 LG 디스플레이 저는 LG전자 시총 22조 현재 20년 작년이죠. 오늘로서는 영업이익이 약 3조 예상됐습니다. 지금 LG 이노텍이 4조 3천억 원인데 약 6천억 원. 디스플레이가 시총 6천억 원인데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천억 원 정도 예상됐는데 2021년 올해는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좋은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약 1조 3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한 키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터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시총이 10조는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뭔가 턴 어라운드 하는 느낌을 보여줬고 그리고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나쁜 뉴스가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LCD 패널가도 끝도 없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매출이 없었던 아이폰 부분에서도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1년 아이폰 13에서도 2020년 아이폰 12는 패널이 약 2천만 대 정도 납품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죠. 2021년에 아이폰 13에 들어갈 패널 납품 물량 예상치가 대략 2배 오른 4천만 장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갈수록 이 전장 부분에 들어가는 POLED 부분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점점 중요해진다고 느끼는 거는 어, 게임에서 게임 산업에서 게임용 모니터로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데 지금 제가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물량이 나오자마자 완판이 되는 바람에 44인치 물량 그 패널입니다. 모니터. 그게 게임용하고 그리고 거실용이 아닌 뭐방 있잖아요. 방에서 쓸 수 있는 뭐 유럽에서나 일본에서나 또는 지금 게이밍용으로 물량이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계속 매진 행렬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점점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투자하실 분들은 아무리 좋은 회사도 가격이 비싸면 수익을 많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 동안 꾸준히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올해 2021년이 아니고요. 2022년까지도 점점 시황이 커질 거라고, 특히 OLED 패널 부분의 확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그걸 예상해서 수익성 부분이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가망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상치가 좋아지게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올해 진짜 실제로 영업이익이 만약에 1조 이상 나와준다고 하면 주가는 내년에 뛰는 게 아니겠죠. 올해 2분기, 3분기쯤, 2분기 실적까지 보고 이게 심상치 않다고 하면 주가는 바로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18,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최소한 36,000원 이상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플랜대로 수익이 나와주기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올해 그래도 영업이익이 1조 정도 예상이 돼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그 정도 영업이익에 맞춰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 정도가 있으면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원래 가격은 3년 전 가격이겠죠. 그리고 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카, 애플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정말로 상용화, 지금 테슬라처럼 판매가 가속화되기만 한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 어, 그, 예, 요, 그, 그리고 LG전자에서 이번에 분할을 한다고 하는, 예, 그 신사업 있죠. 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실제로 LG에서 진짜로 이 아이카 부분의 납품만 시작된다는 뉴스가 정확히 나오거나, 예,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또는 애플에서 혹시 LG하고 협력한다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주가가 바로 그 뉴스가 나온 거 동시에 한번 퀀텀 점프를 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주가의 단기적 요소로는 아주 큰 뉴스일 것 같아요. 그 뉴스가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LG그룹이 애플과 뭔가 MOU를 맺거나, 예, 뭔가 애플과 뭔가 연결된 뉴스가 하나 나오면 주가는 바로 뛸 건데, 그때 LG에서 당연히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쓸 수밖에 없고, 왜냐면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예, 25%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 지금 애플하고 LG전자하고 뭔가를 한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애플에서 뭔가 입장을 분명히 해서, 또는 지금, 뉴스에 나온 건 없는데, 뭔가 이 LG하고 애플하고 연결되는 뭔가가 뉴스나 MOU나 뭐가 나오기만 하면 이 LG 그룹주 주가는 한 번에 다 같이 날아갈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애플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 예. 이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다려봐도, 또는 꿈을 꿔봐도 괜찮을 만한 뉴스예요, 사실은. 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2023년부터 LG전자 쪽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고, 그, 캐나다 그 완성차 만드는 회사, 마그나하고 같이 합작사 있잖아요. 그게 2023년부터 매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최소한 2022년 전에는 뭔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실제로 애플카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거는 단기적으로 기다려 볼 만한 뉴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LG 그룹 전체가 분위기가 신사업이 지금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유망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예, 이 전기차 관련 전장 사업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결국 요 영업이익에 따라간다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우리 LG 디스플레이 주주 입장에서는 올해 4분기 이 디스플레이의 잠정 실적 발표가 1월 20일 후쯤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달에 나올 거니까 한번 기다려보면 좋겠죠.
이건 LG 디스플레이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어, 분위기를 보아서 우상향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가 있죠. 최저점을 8,850원까지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3월 19일이 최저점이네요. 이날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현재 18,550원이면 두 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거가 정말 많이 오른 주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비교적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주가들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뭐 10배, 20배 간 주식들이 허다하니까. 바이오 관련 주식들 하루에도 20%, 30%씩 가는데, 지금 3월부터 해갖고 거의 9개월간 2배 오른 게 왠지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오른 거죠, 사실은. 자산이 2배가 넘게 됐는데. 그쵸? 그리고 LG 이노텍. 이노텍은 이 애플 관련해서 또는 이 카메라 관련해 갖고 먼저 올랐어요. 먼저 올라갖고 주가가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 생각에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횡보를 해가는 모양이 사실은 심상치 않았긴 했어요. 이게 언제 올라갈까 약간 기다리는 느낌이었을 뿐이지. 어, 사실 여기서 이 기다리는 모양 중에서도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잖아요. 이 저점에만 살 수 있었을까 과연? 사실 우리 일반인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LG 이노텍 주주였다고 하면 어디서 샀던 간에 일단 이 과정 안에서 샀던 거는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 있잖아요. 내렸을 때 여기까지 기다렸다 절대 못 샀을 거고, 요 장대 연봉이 나오고 도치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입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노텍 주주였다고 하면.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쭉 올라가고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또 한번 샀을 것 같고, 그리고 예, 이런 큰 음봉이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 전 연봉 있잖아요. 요 부분에 또 샀을 것 같고, 왠지. 이렇게 샀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예, 저도 갔겠죠, 아주.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주식을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그래야 확신이 있어서 이 떨어질 때 버실 수 있거든요, 떨어질 때. 17만 원에서 여기 보면 15만 원, 그러니까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쭉 떨어지는 거를 10% 정도 떨어지는 걸 그냥 견디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으려면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뉴스도 찾아보고 이 회사의 매출 현황도 보고 매출 과정이나 앞으로의 기대 뭐를 보면서 확신이 있었으면 제가 계속 매입을 해갖고 수익이 좋았겠죠.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LG 이노텍을 봐도 그렇고, 예, 이건 LG전자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LG전자는 사실은 잘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양들이 LG 디스플레이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그러다가 예, 계속 저점을 찍어 가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날 상한가가 간 날인데요. 예. 이날 상한가가 간 날인데, 이날 전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런 양봉들이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그 마그나하고 합작사 관련해서 얘기들이 벌써 내부자나 예, 아는 사람들은 먼저 투자를 들어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나온 과정 보면 특별한 사실은 이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영업이익이 좋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뛰어 올라갈 거를 뭔가 뉴스가 없었는데 이걸 올라가는 거를 보니 이 마그나 합작사 관련해서 내부자들이 조금 글쎄요, 모르겠네요. 내부자들이 조금 손을 먼저 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LG전자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라고 할 수 있죠. 9만 원짜리가 한 번에 50%가 올라서 13만 5천 원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지지라는 걸 보니까 이번 LG의 신사업이 정말 기대감이 굉장히 크구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올 한해 LG 그룹수가 다 같이 잘 갈 것 같은데 그 중에 LG전자, LG이노텍, 저 LG화학은 저가 논외로 좀 치겠습니다. 왜냐면 배터리주 LG화학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가 2023년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기차가 워낙 많이 상용화가 될 예정이라서. 그래서 결론은 특정 회사 들어가기보다 펀딩으로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사 모으려고 지금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소액이기 때문에 일정 물량 이상 되면 제가 또 이 방송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결국은 전기차가 다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 LG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게 느껴질 만큼 지금 LG전자, LG 또 그룹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이제 LG전자, LG이노텍이 아닌 LG디스플레이를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LG전자하고 LG이노텍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LG디스플레이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LG전자도 좋아 보이고 LG이노텍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그냥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나마 잘 안다고 생각하는 LG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지금 이번 연휴 때 나온 뉴스 중에 지금 이게 구체적인 뉴스가 이게 나오는 게 이거 같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애플의 아이폰 13 주사율 120Hz OLED 장착하는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 하나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금 아이폰 13이요. 삼성 디플하고 LG 디플이 패널 공급을 막았는데 중국의 BOL이 예, 수요 문제로 탈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면 요겁니다.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여기 LD 디스플레이가 올해 4천만 대로 잡고 있는데 지난해 이전에 2배 수준이다.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뉴스죠. 지금 이 애플 관련해서 핸드폰 모바일용 OLED 지금 수익성이 전체 LD 디스플레이 약 25%에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25%? 예, 25% 매출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방에 1년에 이렇게 2배로 뛴다는 거는 이 물량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좋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요. 더 많이 생산을 하면.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재료 값이나 이런 게 빠지니까. 그래서 규모의 뭐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2배가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뉴스가 나와서 아마 내일 이제 2021년 1월 4일 2021년도 첫 거래 날인데 예, 아침 10시에 개장합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 보유 주주긴 하지만 음, 만약에 주가가 많이 뛰면 그것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뛰면 바로 사지 않고 조금 조금씩 여유 자금 될 때마다 예, 일반 직장인인데 월급 탈 때마다 월급을 조금씩 모았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사지 않고요.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가겠죠. 예상대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예, 사보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이 OLED 패널을 근처 매장 같은데 방문해갖고 눈으로 보시고 나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제가 이 회사를 알게 됐고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한해는 이 LG 디스플레이를 좀 마음껏 사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 또 함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음, 넓은 공부, 우리가 깊은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넓은 공부를 조금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예, 이 우리는 투기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투기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거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매입을 해가면 어, 지금 바이오 관련 주나 특정 뭐 유행을 탄다고 하죠. 그렇게 특정 테마주 뭐 요즘에 정치 관련된 것도 많고요. 이런 테마주는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또 회사가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정 테마주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회사의 영업이익률만 보고 갑니다. 네. 과연 제가 굳이 이 성장과 가치, 이 성장성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는 분이 있는데 저를 굳이 두 개 중에 나눈다고 하면 저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가치의 부분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패널의 아름다움이 정말 특별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패널의 아름다움. 예. 패널이 눈으로 봤을 때 패널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끼고 너무 좋아 보여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심리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LG 디스플레이, 이 회사가 아닌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패널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치 투자하는 분들, 뭐, 두 분류로 나눈다고 하면 가치 투자이긴 하지만 이 가치를 매기는 거는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이 투자가 옳은 투자였는지 잘못된 투자였는지는 2021년 12월쯤 되면 뭔가 나오겠죠. 일단은 올 한 해 계속 투자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예.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마음에서 느껴지는 가치에 투자를 해본다는 거. 그래서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 투자가 틀려, 지금부터 12월까지니까 1년이잖아요. 1년은 혹시 틀릴지 모르겠지만 얘를 2년이 되고 3년이 됐을 때는 성공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저는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느립니다. 저는 느린 투자자예요. 그래서 하루에 급등락이 심한 재미있는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영상하고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제 주위에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재미있게 찍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르다 뭐 그런 문제는 12월쯤 되면 투자를 그래도 했다 못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좀 느린 투자긴 하지만 조금 수익성은 낮추더라도 수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느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투자 방법은. 1년 내내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생명 두 개를 계속 이 두 종목만 위주로 투자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이 좋을지 나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다음번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